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하윤수 교육감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육감은 즉각 항소하며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무가선 저상트램 5, 6도선 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대체 주차장이 준공 5개월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사하구와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가 취약계층 저소득 아동 등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해소가 3천만 원 가까운 돈을 건넨 여성에게 또다시 접근해 800만 원의 돈을 더 가로채려 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교육감이 지난 8일 1심 재판에서 벌금 7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취임 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하 교육감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지난 2021년 6월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부산산업대학을 졸업하고도 지금은 바뀐 교명인 경성대로 표기하는 등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 이름을 다르게 기재한 점, 지난해 2월 모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이 쓴 책 5권을 기부한 혐의입니다. 하 교육감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만 원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적 가치, 절차적 공정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현장 책임자인 교육감이 당선을 위해 법률을 회피할 방법만 모색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소된 포럼 임원 5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 교육감 측은 곧바로 항소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교육감은 SNS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당당히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심과 3심은 앞선 재판 선고 후 3개월 이내 판결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심까지 갈 경우 이르면 내년 초 최종심이 결정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남구청이 트램기지 건설 부지에 마련한 대체 주차장이 지난달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늦게 개장한 이유, 그리고 이용에 불편은 없는지 김석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0억 원이 투입된 주차장입니다. 78면 규모로 4기의 전기 충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무가선 저상 트램인 5, 6도선의 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대체 주차장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준공식을 갖고도 한동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현재 세부적인 설치 계획 협의, 행정 예고 등 절차 이행 등으로 기간이 소요되어 주차장 개방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6월 말까지 조속히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7월 초에는 부산환경공단에 관리 이관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하지만 주차장이 완전 개방된 건 지난달 22일이었습니다. 이 주차장에 준공 허가가 난 건 지난 3월. 그 이후로 문을 닫고 있다 무려 5개월이 지나서야 지난달 문을 열게 됐습니다. 주차장 이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이용 시간이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오후 11시 이후에는 출입이 안 되는 겁니다. 차단기가 없어서 한번 개방은 됐었거든요. 그때는 뭐 시민들이 요 근처 시민들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또 외에 또 여기 이 기대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을 했을 것 같은데. 전기 충전기도 위탁 운영자를 찾기까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 무료 개방 주차장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높은 철제 울타리 등은 폐쇄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관리를 맡은 부산환경공단은
장기 주차나 대형 화물차, 캠핑카 등은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사하구와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가 취약계층 저소득 아동 등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는데요. 10년째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군안과 경비정의 전문인 부산의 한 조선기자재 업체 김재성 대표. 특수성과 상선은 물론 잠수함까지 조선기자재 분야 국산화에 힘쓰는 만큼 김재성 대표의 지역사랑 나눔 실천도 남다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성인이 돼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수년째 꾸준히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동참하고 있으며 기업을 운영하는 저로서는 주변의 어려운 아동을 도움으로써 자라난 세상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인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신규 가입 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 소속 기업인들이 취약계층을 정기 후원하기 위한 1기업 1세대 결연 사업이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습니다. 2년마다 새롭게 참여 기업을 모집하는 형태로 올해 6차 사업에는 24개 기업이 참여해 향후 2년 동안 1억 8,400여만 원을 후원할 예정입니다. 사하구 기업인들은 사하구의 발전과 또 맑고 향기롭고 살기 좋은 사하구를 만들기 위하여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계층들에게 지원을 하여 미래가 있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하구는 기업하기 좋은 사하구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또 의지할 가족이 없어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등 어려운 주민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취업과 교육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기업발전협의회 회원 기업인들이 이렇게 10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활동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재능 있는 아동들이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지속적인 결연 사업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이미 3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건넨 50대 여성이 또다시 현금 8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건네려다 경찰의 도움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해운대구의 한 도로, 한 여성이 다른 여성과 만나 무언가를 건네받으려 합니다. 잠복하고 있던 경찰, 현장을 지켜본 뒤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경찰관입니다. 아이고. 예. 무슨 돈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게 대출이 신용불량이라서 안 되니까 저보고 알바를 하겠느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돈이 필요하니까 하겠다고. 경찰이 붙잡은 이 여성,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습니다. 수거책은 이미 2차례 피해자에게 돈 2,735만 원을 받은 뒤 다시 800만 원을 더 받기 위해 접근한 겁니다. 이 알바를 했을 뿐이라고 둘러대던 보이스피싱 수거책, 피싱 조직에 들켰어요라는 메시지까지 전송합니다. 들켰어요라고 보내셨네.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됐냐고 이랬어요. 선생님 뭐 다 알고 계셨네요. 아니 몰랐어요. 사기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최근 3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 1,804건의 피해 금액 430억 원, 2022년 1,178건으로 피해 금액은 25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난달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611건, 피해 금액은 12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금융거래, 기간 사칭형 보이스피싱 건수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기장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임승차를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새벽 4시쯤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부산 기장역까지 이동한 뒤 요금 53만 원가량을 내지 않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택시를 이용하고 12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4시 15분쯤 부산 진구 계금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일가족 3명 가운데 4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숨지고 4살 남자아이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합동감식을 벌이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전 마지막 모의고사인 9월 모의평가가 치러졌습니다.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빼고 출제한다는 발표 이후 치러진 만큼 재수생의 응시 비율도 높았는데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변별력 확보가 됐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최영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킬러 문항 배제 발표 후 처음 치러진 9월 모의평가. 2024학년도 수능 출제 방향에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어 재수생과 대학생 등도 대거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를 두고 다소 쉬울 거란 예측이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EBS 조사 결과 쉬웠다는 응답은 4.9%로 1등급 학생의 비율에 근접했습니다. 실제 이번 평가원 출제 경향을 보면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도 충분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즉 이번 9월 모평은 굉장히 출제를 잘한 시험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영역별로는 국어 영역의 경우 문학을 어렵게 출제해 교육과정과 맞춰 난이도 조절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수학은 고1부터 기본 개념을 잘 익힌 학생들이 대체로 수월하게 풀 수 있었고 수투와 확률과 통계만을 공부한 학생들에겐 다소 어려울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어는 지문의 단어와 내용은 대체로 평이했으나 선지가 까다로웠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영수 과목의 변별력은 확보했지만 탐구 영역에서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과학탐구의 지구과학2 영역은 만점을 받았다면 표준 점수가 90점에 수렴하지만 지구과학 1 영역은 68점에 그쳐 대학 지원 시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만점인데도 점수가 굉장히 크게 날 수밖에 없으므로 사실 탐구 과목의 점수차가 올 수능에서도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EBS 체감 연계도가 높다고 조사됐는데 전문가들은 남은 기간 EBS 인터넷 강의와 교재 등을 활용해 취약한 영역을 보완하는 데 주력하라고 조언했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입추에 이어 모기의 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서까지 지났지만 원도심 일대에서는 아직도 모기가 극성입니다. 이른바 가을 모기라고 불리는데요. 이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는 모기와 전쟁을 선포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주택 밀집 지역의 한 골목길이 희뿌연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우수관 입구에 살충제 성분이 든 연무기를 쏘자 주변의 다른 빗물관에서 새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몰려있는 모기를 퇴치하기 위한 방역입니다. 방역은 통상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7, 8월에 집중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9월에도 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가을에도 방역을 할 정도로 모기가 많을까? 시내의 한 빌라 정화조 뚜껑을 열자 숨어있던 모기들이 날아오릅니다. 살충제를 뿌리자 안쪽에 있던 모기까지 나오는데 눈대중으로 봐도 50마리가 넘어 보입니다. 도로에 설치된 우수관에도 살충제를 뿌리자 모기가 나타납니다. 이른바 가을 모기입니다.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원도심 일대 가정에서는 9월에도 모기장을 설치해야 밤에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낮 시간에도 전기 모기채를 들고 살아야 할 정도입니다. 모기가 사기질 다 해서 우리도 겨울 되면 방장을 치고 자요. 우리도 빌라인데도 방장을 치고 잔다니까 모기 때문에. 밖에서도 가마스가 있으면 물어요. 문 열고 현관에 못 들어옵니다. 문만 열면 뭐 구청 지원하면 우리 집 왔다가 막 놀랬어요. 놀래면 왕왕왕왕 달 들어가지고 지금도 가면 항상 등 달아나고 있어요. 이처럼 가을에도 모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부산 동구청에서는 방역대 운영은 물론 모기 콜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기 방역 요청은 여름철에도 하루 2~3차례에 불과했지만 최근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20건에 가깝습니다. 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좁고 가파른 도로가 많은 원도심 특성을 반영해 방역 오토바이까지 배치했습니다.
겨울을 포함해서 1년 내내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유충 구제나 환경 정비를 통해서 모기 개체 수를 줄이고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강을 지켜나가려고. 이동규 고신대 교수팀이 올해 8월 도심과 철새 도래지에서 모기를 채집한 결과 485마리가 채집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8월 평균 1,188마리 대비 60%가량 감소한 겁니다. 이 교수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변화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높아져 모기가 알을 낳는 물 웅덩이가 줄어들고 수명이 짧아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 사계절 평균 기온은 15.0도로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5년부터 30년간 13.4도였던 것에 비하면 1.6도나 높아졌습니다. 사계절 가운데 가을인 9월부터 11월까지 평균 기온은 1.5도 올랐습니다. 여기에 빈집이 많아지고 산림이 우거지면서 모기가 서식하고 산란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열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모기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더구나 단독주택인 경우는 집들이 많이 붙어서 있게 되는데 또 빈집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곳에는 물들이 많이 고여 있는 데도 있고. 전문가들은 모기가 냄새에 민감한 만큼 땀을 흘린 뒤에는 몸을 씻고 특히 발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모기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 등 가을 산행에 나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 시기에 연간 벌쏘임 사고로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가장 많이 집중되는 만큼 야외 활동 시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연중 8월과 9월에 벌쏘임 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이른 성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벌독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과민성 반응으로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에 쏘여 응급실을 찾은 사람은 5,45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24명이 숨졌고 15명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중 벌쏘임 사고의 4분의 1은 9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에 쏘인 뒤 구토나 호흡곤란, 부종 등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벌집을 건드렸을 경우 땅에 엎드리거나 웅크리면 더욱 공격받기 쉬우니 머리 부분을 보호하며 즉시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기상청은 추석 전까지는 일교차가 커지는 가운데 당분간 한낮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당분간 동풍이 유입되면서 부산과 울산은 낮 기온 26에서 28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고 일교차가 10에서 15도로 큰 곳이 있겠으니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벌집을 발견하면 섣불리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119로 신고하거나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부산시의회 제316회 임시회가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시의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 조례안 81건, 동의안 68건 등 총 153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또 12명의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과 13명의 의원들이 시정 질문에 나서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한편 2023년도 부산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일부 교복 디자인의 해외 브랜드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내년부터 교복 디자인을 전면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4월 체크무늬 교복을 전수조사해 해당 브랜드의 상표권 침해 감별을 요청했고 지난 6월 24개 학교에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학교는 변경한 교복 디자인을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합니다.
강서구는 적극 행정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5명의 우수 공무원을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수 사례로는 대중교통 실태 분석 및 버스 체계 개선, 행정전화 스마트 알림 서비스 구축, 제6회 낙동강 30리 벚꽃축제 개최 등 7건입니다. 김영찬 구청장은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북구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임시회에서 김정환 의원이 발의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부산시에 전달했습니다. 의회에 따르면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발병 원인으로 꼽혀 부산 자치구 군에서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북구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서는 엄두를 내기 힘든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남구 대연일동 농축산마트 정경훈 대표는 지난 8일 행정복지센터에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70만 원 상당의 생필품 세트를 기탁했습니다. 대연육동 행정복지센터와 대연육동 새마을금고는 지난 8일 홀로 어르신 댁을 방문해 요구르트 배달 어르신 안부 확인 사업을 점검했습니다. 문현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순희 민간위원장은 지난 8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린 부산복지의 달 기념식에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부산시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용호 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거동이 불편한 노인 45세대를 방문해 스마트 전등을 설치하고 무선 리모컨도 전달했습니다. 우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8일 하반기 따뜻한 우암 효도 산수연 행사를 열고 올해 8순을 맞은 홀로 어르신 7분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도 드렸습니다. 수영구 망미 일동 청년회는 지난 5일 추석 명절을 맞아 저소득계층 33세대에 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수영구는 지난 6일 구청 구민홀에서 수영구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열고 제18회 수영구 평등부부와 양성평등 유공자를 표창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